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말이지 미치도록 싫습니다. 범죄자가 일국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너무 뻔뻔하게 나대는 꼴을 보자니 우라가 밀려오는데요. 역대 최고의 뻔뻔함으로 몰상식으로 매일같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근본도 없는 후한무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자숙하고 내조만 하겠다던 이 몰상식한 대통령 부인이 매일같이 꼴값을 떨어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건희 씨의 행태가 담긴 일부녀간의 노 모자이크, 노 블러 처리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기 거북한 분들은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과연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할 수 있는 행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르지 말라고 울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나트는 너무 이거 제일 유명해요. 대구 명물.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내선 진짜 정말로 많이 드세요. 4일 동안. 하시면은 대구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자신 있게 반품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의 정치적 상징인 대구를 찾아 사회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좋은 취지로 나섰지만 김건희 씨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주가 조작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사늘하기만 한데요. 무슨 자격으로 대체 왜 저러고 다닐까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반갑게 덕담을 나누며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대구 성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 120명의 식사를 배식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목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는데요. 이후 김 씨는 서문시장을 찾아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식자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구매했는데요. 서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 굳이 대구까지 가서 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대통령 부인이 명절 앞두고 시장 방문 하거든요. 제수용품 가격, 물가 동향도 얘기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얘기하고. 근데 이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서문시장 방문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 올린 사진도 그렇지만 기자단 동행해서 기사화된 사진들 쭉 보고 있으면 이건 대선 후보 대선 유세 장면이 오버랩 되잖아요. 뭐 어묵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전형적인 선거 때 정치인 연출이거든요. 설날 제수용품 구매하러 재래시장 가서 이런 연출 안 합니다. 더군다나 설날 제수시장 제수용품 물가 동향 얘기할 거면 용산에서 가장 가까운 남대문시장 가면 되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곳인데. 근데 굳이 윤석열 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 이후 갔던 대구 서문시장을 갔어요. 정말 나중에 출마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참으로 이상하다. 이날 양발가게에 들려서는 오전에 급식 봉사활동을 한 성서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겨울 양발 300켤레를 직접 구매했다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대통령 부인이랍시고 덩그러니 양발 300켤레를 선물이랍시고 던져준 겁니다. 이날 김 씨의 봉사활동과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 보수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부인 이설주를 찬양하는 듯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예리한 시선은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시장에서 어묵을 먹는 장면을 두고 무슨 이게 비공개냐 공식 일정이네. 어묵 먹는데 경호원밖에 안 보이네. 좋게 말로 할 때 제2부속실 만들어라고 댓글로 쏘아붙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당에서 주가 조작 TF 꾸린다고 하니 똥줄 탔나? 여론몰이 하려고 그래? 왜 계속 범죄자가 국민 세금을 쓰는 거지라며 검찰,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소환 안 할 거냐? 특검 해라라고 꼬집었는데요. 그 외에도 주말에 대형마트 계속 문 열게 해서 시장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서문시장 찾는 거 나만 웃긴가? 정책은 반대로 하고 쇼를 하네? 조작으로 평생을 살다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바로 깨고 돌아다니는 뻔뻔함이란 경호원 카메라맨 대동하고 방해만 되지 무슨 봉사냐? 쇼 그만해라. 재수없다 등 차가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뭘 믿고 이토록 나대는 걸까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말이죠? 선의에 기한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종전 선언이네 하는 그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전 선언 같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까요? 매일같이 더 센 발언을 쏟아내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밥 먹듯 하고 있는데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불안한 안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많이 놀고 그 자리 즐길 거면 뭐하러 뽑습니까?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습을 뽑았지요? 일꾼을 뽑았지요? 일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요.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건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 줬습니까, 여러분? 있는 죄 자기 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 줬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더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질서의 유지는 그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권력의 공정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권력 행사에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질서 유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세상이 열렸습니다. 원칙, 공정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으로 이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소리 했다가 잡혀가지 않을까? 나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사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만든 우리의 민주주의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파괴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